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구속되면 다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자료나 뭐 있습니까? 명태균 씨,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확 다 불어버릴까? SNS에 뭐 하나 공개할까? 구속 심사를 준비하며 명 씨가 취재진들에게 남긴 말인데 폭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이 쏘 공, 이준석 의원이 쏘아 올린 공. 공항에서 이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준석 의원이 말했던 사람, 일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포항시장 선거도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뭐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걸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제 들어보고 하니 그게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준석 의원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공천 개입 폭로 시즌2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공천 개입 시즌2가 시작이 됐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들어가기 전까지 확 다 불어버릴까? SNS에 또 올릴까? 이런 얘기도 취재진한테 서슴없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제 JTBC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보도를 했고요. 당시 여권의 관계자의 취재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저한테 연락 오셨을 때 포항하고 강서를 그냥 언급하자면은 포항 가지고 좀 도당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저한테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대표님 그거 뭐 원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 뭐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건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강서구청장 공천은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당협위원장들 셋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맨날 내가 되는 사람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의견 그 사람들 의견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예,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자, 김지륵 의원님. 지금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김태우라는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시에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열 의원님, 저 정도 얘기하고 거의 이제 뭐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모사까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저 정도면 당시 대통령 발언이 녹음이 돼 있고 그 녹취를 갖고 있고 그걸 다시 한번 듣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확인해주기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냐 아니면 개입이냐, 이 부분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정황상 심증상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패싱하고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본인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황상 이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내려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요.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려고 했어요. 명단도 작성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 비용도 들어갔단 말이죠. 세금으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법적 물증이 나오죠. 예. 그럼 이거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명확한 물증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예.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공천 개입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특검 수사해서 물증을 잡자.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 다만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바로 지금 문제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니 네. 수사를 더 해보자. 네. 그래서 특검 찬성이다. 이런 네, 입장이네요. 수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 김영 의원님. 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견 개진,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 여부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정통한 입장이 뭐예요? 일단 이게 저희가 지금 당장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가 당시 지방선거 공천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면, 이준석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인가 그 정도 상의 또는 소통으로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꼭 공천 개입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선인으로서 충분히 선거를 뛰면서 같이 뛰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꼭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네. 그 김태호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 당시에 뭐 박성중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중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당시 저희 당의 서울시당에는 공관위원장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이 공관위원장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좀 더 좀 진실 규명이 더 드러낼 부분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당사자들끼리 지금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공천 개입을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가선 의원님. 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커넥션까지 얘기했던데요. 네. 김태우라는 사람은 원래 검찰 수사관으로 있다가 문재인 청와대에 특감 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비리가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검찰로 돌려보내지고 징계를 받았죠. 그러다가 특별감찰반 내부 자료를 들고 와서 이제 반격을 전개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재판에서 1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인 당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직에 당선되었다가 대법원 판결이 결국에 똑같이 유죄로 나오면은 공직을 상실하고 네. 그 강서구청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서구 주민들은 다시 투표를 해야 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무엇보다도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태우라는 사람한테 강서구청장 자리를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줬고 총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이 되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서 결국 강서구 주민들은 다시 구청장을 뽑아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무리하게 공천을 준 것만으로도 사실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더욱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을 3개월 만에 대통령 특권으로 다시 특별 사면을 하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또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재보궐 선거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공천을 줬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적인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에 개입을 하니까 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총선 참패로 정치적인 책임은 졌다. 근데 법률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이제 쟁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 김진욱 의원님. 대통령이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고 또 박성중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인가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법률적으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세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다. 네,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오면 인재 영입위에다가 자기는 토스했다, 전달한 것밖에 없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 전달입니까? 아주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당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김태우 씨의 경쟁력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누가 공천을 받아도 아마도 굉장히 경쟁력이 나왔을 상황인데 네. 거기에 특정인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그 인사 추천이라기보다는 공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상정해놓고 여론조사를 돌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면 이건 바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김태우라는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천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를 했고 네. 이것이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의원은 왜 이제 와서 이걸 공개하는 거야? 네. 라는 얘기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기존에 쫓겨나고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하심정이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 전에 당대표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강덕 시장 얘기 나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지금 의정활동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일에 의해서 피해를 볼까 봐라는 부분을 우려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명태균 사건에 있어가지고 김영선 좀 해줘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500만 원 돈봉투 누가 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준석을 조사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녹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여론을 향해서 공개할 계획이 있을까요? 그거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서 선제적으로 낼 경우엔 두 가지 좀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폭로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을 말해도 폭로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다. 이런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가면은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방어적 공개다 정도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